5개의 태그가 있다면 산술적으로 20%씩 포션을 차지해야 돼요. 사실 이 태그를 잘 정의하고 붙이는 거 먼저 하는 게 바로 투두 액션이 될 것 같아요. 한 50개 정도 붙이면 감이 와요. 100개 정도 붙이면 선명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톡 인바운드 세일즈 리드를 맡고 있는 로사라고 합니다. 채널톡에서 CX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너스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CS랑 CX가 뭐가 다르고 또 CX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으냐라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세일즈 팀인데 여기 왜 앉아 있으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원래는 제가 이제 CX 팀이었었죠. CX를 할 때 세일즈 쪽 CX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인바운드 세일즈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세일즈 조직으로 좀 옮기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CX팀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넘어와서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CX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CX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소개하고 또 저는 되게 즐겁죠. 사실 그런 일들이. 대부분 CS로 시작했고 CX라는 개념이 부상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CS와 CX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CS를 기반으로 CX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업무긴 했죠. 네. 그쵸. CS는 그냥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고 더 이상 좀 약간 아젠다가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 문제가 잘 처리되면 되고 답장이 잘 나가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CX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단순히 CS팀에서 내에서만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진짜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팀의 도움도 많이 요청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CX가 아닐까? CS 관점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건 CS에서 그치는 거고 CX로 넘어가면은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정도의 문의가 들어왔고 문제가 있네? 파악을 한 다음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점 보는 거죠. 쓰시면서 이거에는 혹시 어느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확인하고 수집을 해서 제품팀이나 다른 팀에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이 됐으면 다시 고객한테 끝까지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편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더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다가가고 경험을 개선하는 게 CX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죠. 저희는 사실 제품팀이랑 되게 밀접한 팀이 CX팀이거든요. 그리고 고객과도 가장 밀접한 팀이 CX팀입니다. 고객들의 문의를 상담을 제일 먼저 응대하는 게 CX팀이고 그런 문의를 받아서 제품팀에도 전달하는 게 CX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능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고객한테 어떻게 알릴지, 내부 팀원들한테는 이런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알릴지 이런 것도 전부 CX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한번 진행한 프로젝트는 직접 저희가 고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채널 쪽을 이용하시다가 이탈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것이 불편했나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통계를 내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제품팀에 전달드렸죠. 그래서 제품팀에서 이 부분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채널톡의 CX팀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팀에서는 제품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제품팀에게 또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팀이어야 한다. 그래서 CX팀이 굉장히 고객과도 밀접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페셔널함이 가장 높은 팀이다라고 이제 아예 좀 포지셔닝 자체를 좀 일부러라도 하는 편이 있어요. CX팀이 하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세일즈팀인 저희도 굉장히 믿고 따르고 가이드를 받으면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도 한 3개로 파트를 나눴었잖아요. 세일즈, 그러니까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프로덕트. 그래서 제가 프로덕트랑 그리고 세일즈 쪽을 좀 맡았었고 이제 이너스가 커뮤니케이션 CX를 맡아서 같은 CX 팀이더라도 그냥 단순히 고객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때도 이제 멤버가 한 이렇게 저희가 되게 적었었는데 그렇죠. 각각 한 사람씩 프로페셔널하게 가지고 가는 컨셉들이 있었죠. 프로페셔널하지 다른 일을 아예 배제하고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요. CX라는 게 한 가지만 일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가령 제품을 알아야 세일즈도 하고 고객을 알아야 세일즈도 하고 그럼요. 고객을 알아야 제품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한 가지에 국한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인 거지 채팅 상담을 안 하고 고객과 응대를 안 하고 그런 일은 또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참
잠깐 여기서 채널톡 자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와버렸네. 네, 그냥 커피 테이블 문화라고 해가지고 모든 팀원이 카페에서 탁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듯 지금처럼. 고객과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그냥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객을 알고 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개발한 게 실제 고객한테 어떤 그러네요.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 직접 이 고객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팀 분들도 고객과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예전에 저희 한번 네. 설문조사 한 적 있잖아요. 가장 큰 주제 하나가 자부심이었어요. 우리가 고객들과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설문조사했을 때 좀 놀랐었잖아요. 좀 맞아요. 귀찮아하시지 않으실까? 개발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되게 감동했었죠. 그때. 참여하는 게 뭐 부담스럽지 않다. 음. 그러니까 난 즐겁다 한 게 90% 이상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개발자분들이 그 고객에 대한 의견들을 받으시면은 개발 그 속도나 이런 거에도 확실히 탄력을 쫙 받는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있죠. 2주에 한 번 좀 중간 규모 업데이트, 소소하게 매주 업데이트. 그렇죠, 그렇죠. 버그 픽스는 당장. 저는 결국에 돈을 벌려면 그 돈을 누가 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객 아닌가요? 근데 고객이랑 얘기를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약간? 왜냐면 고객이 모여서 시장이 되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종종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만 하면, 마케팅을 잘하기만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군지,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결국 고객이거든요. 고객을 모른 채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당장은 안 망하지만 천천히 망한다. 뚝뚝뚝뚝. 이렇게 된다. 예전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뭐 기업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만들면 무조건 고객은 어느 물밀 정도는? 거저먹기로 살 수밖에 그렇지. 없었어요. 근데 그럼. 요새는 정보도 많고 뭐 대체제도 리뷰나 많고. 대체제도 많고 무한 경쟁 사회가 됐죠. 그런 과정에서 고객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팔린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셔야 된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갑 열기 쉽지 않다. 그럼요. 아유, 쉽지 않죠. 저는 사실 결정권자, 뭐 예를 들면 대표님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표님이 알아서 우리 앞으로 CX로 하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CX에 대한 아티클이라든지 뭐 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저는 퍼다 날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 사례 같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공 사례를 전달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액션을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프로젝트에 저를 혹은 리소스를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좀 적극 어필하는 게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변화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님을 많이 설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표님은 어디서 설득이 될까? 시간을 줄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서 매출을 한번 조금 더 올려보거나 혹은 여기에 드는 시간을 줄여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대표님한테 한번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그런 직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정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실 설득되고 뭔가 해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냥 저희 CX 안 하면 저희 안 돼요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뭔가 논리적인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같이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웠을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들어가면은 그럼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숫자? 숫자죠. 이거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안 하면 그러면 안 망해요. 되지. 하면 되겠어요? 대표는 그렇게 이거를 설득되는 건 하니까 아니지. 매출이 몇 퍼센트 늘어서 음. 일어나고 업무 효율이 이렇게 돼서 리소스를 줄여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전후 비교나 이런 성과 같은 그럼요. 거를 깔끔하게 에즈이즈 같은 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설득력이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역량?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비를 만들기 위한 액션이 이거고, 이 액션을 저희가 뭐 2주든 한 달이든 이러한 플로우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투비와 에즈이즈 설정하고 액션 정리해서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대표님한테 얘기가 나가면 대표님이 사실 why not 아닐까. 그리고 얘가 진짜 정말 뭔가 해보려는 거구나. 그게 분명히 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얘가 그냥 CS만 알고 있었을 때는 이런 인재가 아니었는데 CX라는 개념을 알고 뭔가 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한다면 대표님이나 혹은 결정권자 입장에서도 CX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대표님께 숫자로 정리해서 어필을 해서 나 성과 냈으니까 연봉 올려주세요. 그럼 거기까지 가야지. 그치. 근데 연봉 안 올려주고 싶겠냐고. 사실 그치, 다른 이렇게 열심히 팀들은 했는데. 다른 팀들은 딱 거기서 그냥 들어오는 문의를 딱 정리하기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를 내면 대표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재가 될 거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이 되겠죠. 태그를 다는 거. 근데 이 태그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상담에 대한 카테고리 정의, 약간 스티커를 붙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객들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씨앗 같은 존재인데, 내가 오늘부터 CS가 아니라 CX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태그를 잘 정의하고 붙이는 거 먼저 하는 게 바로 투두 액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태그를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고, 무엇보다 채널톡은 프리셋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셋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부터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전에 과거의 상담에도 한번 붙여보는 거죠. 한 50개 정도 붙이면 감이 와요. 아,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100개 정도 붙이면 선명해집니다. 아, 이런 상담이 지금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인사이트가 우리를 가질 수 있구나. 근데 그거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태그 막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렇게 딱 붙이면 이제 시야가 딱 보이죠. 그 상담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좀 시간을 잡아먹는 그냥 배송문이라든지 이런 상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담은 매출과 직결되는 상담일 수도 있어요. 사이즈 문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문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상담을 했는지를 한번 뜯어보는 거죠. 단순 문의가 너무 많아. 심각하게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 단순 문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아젠다가 뽑아질 거고요. 뭐 재고 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 문의에 좀 답변을 되게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첫 응대 시간 보니까 30분이야. 근데 나라면 내가 사이즈 문의 물어봤는데 30분 뒤에 대답 오면 별로 그 떠나고 없을 것 같거든요. 사이즈 문의만큼은 30초 안에 대답하자.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볼 수도 있겠죠. 우선은 현황을 정확하게 촘촘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씨앗이 태그다. 근데 채널톡 안 쓰시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꿀팁을 드리면은 태그를 너무 처음부터 상세하게 나눌 필요 없어요. 그럼요. 교환 문의하는데 사이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복잡해. 또 붙이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5개 그 대표적인 태그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5개의 태그가 있다면 산술적으로 20%씩 포션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어떠한 포션에는 100%, 50%가 있는 포션이 있죠. 배송 문의가 50%가 넘을 거예요. 100%. 그러면 그때 배송에서 뎁스를 쪼개시면 돼요. 배송비 얼마예요? 저희 합배송 해주세요. 뭐 배송지 주소 바꿔주세요. 이런 배송 전 문의도 있을 것 같고요. 배송 후 문의도 있겠죠. 배송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요? 뭐 배송했는데 잘못 왔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투뎁스로 쪼개시면 돼요. 그럼 배송 전 문의가 많다면 배송 전에 사람들이 배송에 대한 가이드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메시지라든지 가이드를 정확하게 이제 고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배송 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처리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폼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또 처리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태그를 막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못해. 최대한 크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분화를 해라. 그래야 그럼 포션이 많으면 그때 가서. 힘들지 않다. 그럼요. 네. 처음부터 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네. 처음에는 심플하게. 이제 우리가 좀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니까 다음 편에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야로 좀 심화로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3가지 아젠다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프로덕트, 그리고 마지막 세일즈. 각 파트별로도 할 얘기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각 파트별로 해야 돼요. 네네. 이거 뭉쳐서 못해. 댓글로 어떤 게 힘들었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